우리 의원님부터 예. 원픽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대구의 아들 홍석준입니다. 예. 오늘 제가 원픽은 조선비즈에서 나온 내용인데요. 미국 상원이 중국이 2020년 미국 대선 개입을 한 것에 대해서 지금 본격적인 조사를 하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부정선거를 이야기하면 아직까지도 음모론이라든지 극우론자들 이렇게 몰고 가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미국에서는 아예 공식적으로 국가에서 중국의 대선 개입 가능성을 지금 조사하고 있단 말이죠. 정말 우리하고 너무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 관련돼서 제가 혹시라도 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시겠습니다만은 있는 내용 그대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PD님 조금 좀 화면을 조금 글자를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알기 쉽도록 조금 키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FBI 문서가 공개. 자, 일단 가장 핵심적인 네. 것은 FBI 문서가 이제 공개됐고 FBI 문서에 의거해서 상원에 보고하니까 상원에서 이제 본격적인 조사를 하게 됐다는 내용인데요. 그러면 FBI 문서가 어떤 내용이냐 하는 내용입니다. 잠깐 밑으로 조금 내려주시죠. 밑으로 내려주시면 밑으로 좀 더. 기사가 캡처가 지금 저거밖에 안 되나 봅니다. 예. 제가 그럼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FBI에서는 2020년 미국 그 대선 개입의 가능성 기밀을 해제하면서 상원들과 이제 공유를 했는데 FBI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2020년 8월 말에 중국 정부가 대량의 위조 미국 운전면허증을 제작해서 이를 비밀리에 미국으로 운송을 했고 투표 자격이 없는 수만 명의 중국 유학생들과 공산당이 협조하는 이민자들이 위조 운전면허증을 통해서 바이든 후보를 위해서 투표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있었다. 그렇게 하면서 이런 대량의 위조 운전면허증은 시카고 오헤 국제공항에서 약 2만 개 가량이 압수되었고 이것이 중국과 홍콩에서 발송된 것으로 확인을 했다. 그래서 정부의 공식 발표 후속 조치 등이 따르지 않지만 그러나 중국의 대선 개입은 단순 의혹이 넘어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물증이 이제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어떤 FBI 문서가 됐고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위조 운전면허증이 가능했느냐? FBI는 추측을 중국 기업인 바이트댄스 아시죠? 바이트댄스가 틱톡을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네. 틱톡에서 관련된 이런 어떤 계정에서 틱톡 계정에서 이름, 신분증, 주소 등 미국 사용자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해서 이거를 통해서 미국인들의 정보를 사용해서 위조 면허증을 만들 수 있었다. 이렇게 FBI에서 이제 확인을 짓고 이것을 이제 공식 기밀을 해제를 하면서 상원에 보고를 하니까 상원에서 이러면 안 된다. 우리가 더 조사해 봐야 된다 해서 상원에서 이제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갔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것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선일보 계열사인 조선비즈에서 오늘 이제 보도를 했는데요. 상당히 제가 볼 때는 신빙성이 있다. 네. 자, 이렇게 되면 미국에서조차도 저렇게 중국이 대선에 개입하고 미국 선거에 개입하는데 그럼 우리는 그럼 개입하지 않겠느냐? 제가 볼 때는 충분히 개입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론은 뭐냐? 우리가 중국이 개입했다, 부정선거가 있다. 이것을 확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런 어떤 여부를 조사를 왜 그렇죠. 이렇게 미국처럼 우리 대한민국 정부에서 조사를 하지 않는 겁니까? 그러면 조사를 해서 안전하면은 관계없지만 우리가 이런 어떤 부정선거의 가능성, 특히 이런 어떤 해킹이라든지 이런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고 눈이 밝혀왔었는데 이것을 가지고 음모론자다 또 극우다 이렇게 몰고 가는 것은 정말 우리 자유민주주의를 오히려 수호하는 선관이라든지 입장에서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자세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또 얼마 전에 또 이런 어떤 문제를 제기하는 어떤 시민들에게 오히려 문제가 있다. 그래서 경찰 수사 의뢰했는데 어떻게 결과는 어땠습니까? 또 그것이 선관위가 또 실수였다고 뭐 유감 표명했지 않습니까? 단순하게 유감 표명하면 되겠습니까? 정말 선관위원장 노태학 선관위원장이 정말 석고대죄하고 사죄를 해야 되죠. 네. 이렇게 미국의 사례도 이렇게 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시탈에서 많은 동영상을 보여드렸는데 실제로 이번
그 투표장에서 중국인들이 그 투표를 한 모습, 특히 사전 투표를 하는 모습이 너무나 많이 발각되면서 지나가는 많은 시민들이 질문을 했는데 네가 어떻게 투표를 하냐. 근데 이분들이 한국말을 아예 못하는 분들이 못 알아듣고 못하고 뭐 이재명이 어떻고 또 뭐 상대 후보자가 어떻고 이런 거에 대해서 이해가 없는 분들인데 김문수가 어떻고 이해가 없는 분들인데 와서 투표하는 중국인들이 있는 그런 영상이 지금 돌아다니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지금 미국 상원처럼 우리나라 국회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명확히 국민들에게 조사를 해서 설명을 해줘야죠. 국민들이 지금 궁금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 중국의 이러한 그 투표에 관련된 개인 문제는 미국이나 한국뿐만 아니라 호주도 이런 얘기가 좀 있었고요. 이미 뭐 유학생들 플러스 투자 이민제도 뭐 이런 것 때문에 중국인들이 대거 다른 나라에 이주가 되면서 이렇다고 해요. 총칼을 들고 전쟁으로 가는 것보다 투표를 장악하는 게 더 낫다라는 그러한 심리인 거죠. 신장 위구르의 지역을 그 중국이 먹기 위해서 1,700만 명을 강제로 이주시켰다. 중국인들을 이주시켜가지고 그러면 거기서 그 안에서 투표를 하게 되면 다 이기는 거 아닙니까? 요러한 얘기까지 돌고 있기 때문에 미국 조사 결과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부정 선거를 얘기한 게 아니고요. 네. 지금 중국의 우리나라 선거 개입 의혹을 얘기한 겁니다. 미국도 중국이 미국의 대선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있었고 그게 FBI가 조사를 해봤더니 실제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자, 문제가 뭐냐? 틱톡 중국에서 만든 이제 SNS인데 그 틱톡에 가입하면 개인정보 입력하지 않습니까? 그 개인정보, 미국인들의 개인정보가 전부 중국으로 넘어갔고 중국에서 그걸 이용해서 가짜 신분증을 만들어서 미국으로 밀수입하려다가 미국에서 발각이 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사안을 지난 FBI 전 국장이 이거를 묻고 그냥 넘어갔다는 거예요. 굉장히 이건 잘못된 거죠. 그건 아마 증인으로 부르겠네요. 미국의 증인 다 부르겠죠. 그러면서 의도적으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이거를 그냥 묻고 넘어갔다 하면 이거 형사처벌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도 비슷한 경우가 많죠. 지금 지난번에 시위할 때 중국인들이 와서 민주당 시위에 참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거부터 이상하다, 왜 중국인들 우리나라 정치에 개입을 하지? 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보도가 되니까 중국에 있는 대사관이 주한 대사관이 중국인한테 문자 보내서 한국인 정치 시위 집회 현장에 참여하지 말라는 그런 문자도 보내기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현장에서 발견되고 목격된 게 영상이 많이 있었죠. 네. 자, 그리고 또 이번 대선 때 보면 아시겠지만 정청래 의원이 직접 중국어로 얘기하면서 투표 독려하는 활동 이런 것도 영상에 있었었고요. 또 선거 유세 차례에 중국어로 선거 유세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네. 그만큼 중국인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투표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 방금 말한 것처럼 이제 신장 위구르 지역에 투표로 해서 그 나라를 사실상 장악하는 이제 이런 시도가 있는 게 굉장히 비슷하게 우리나라에서도 일어날 수도 있다. 왜냐? 인구가 워낙 많으니까 사람 수로 밀어붙여가지고 우리나라 인구 수의 상당한 수준을 차지하는 중국인이 들어와 있다 그러면 투표로 정부를 뒤집는 게 가능한 거죠. 그래서 친중 정부를 만들기 위한 중국의 초안전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중국인들한테 그 집회 시위를 나가지 말라고 대사관이 문자로 보낸 거는 제 예상에는 그런 거예요. 집회 시위를 중국인들이 많이 나갔는데 그걸 알게 된 그 보수 우파 쪽에서 어떠한 그 소리를 트냐면 천안문 광장 그 사태에 대한 동영상이나 노래나 이런 걸 틉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그 역사를 안 가르치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천안문 사태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은 이게 금기이기 때문에 검색도 안 되고 안 가르치기 때문에 한국에 와서 아니 우리 중국에 불과 80년대 후반인데 그런 일이 생겼어. 민주화 운동이 있었느냐? 민주화 운동이 있었어라고 놀랐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가지 말라라고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좀 됩니다. 네. 오늘의 원픽은 우리가 계속 미국 상원의원 소식은 우리 홍석준 의원님이 그리고 계속 한번 챙겨주시면 하나 더 말씀드리면 지금 중국에서 만드는 장비 있지 않습니까? 특히 IT 장비 이게 국내에 들어오면 가격 경쟁이 있어가지고 상당히 국내에 설치가 많이 돼요. 통신이라든가 CCTV 그리고 집에 있는 아파트에 있는 월패드라 해가지고 아파트 외에 이제 그 모니터가 있고 모든 것을 다 이제 밖에 있는 사람과 통화도 할 수 있고 뭐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백도어가 다 있어가지고요. 거실에
집에서 있는 모든 이제 가정에 있는 사람들 대화까지도 다 영상이 중국으로 넘어간다. 그리고 휴전선에 설치된 수천 개의 CCTV가 백도어가 있어가지고 다 네. 중국으로 넘어갔다. 그리고 우리나라 통신사에 있는 IT 핵심 기구, 핵심 장비도 백도어가 있는 게 발견돼가지고 이거를 네. 다시 설치하니 많이 이런 논란도 있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중국의 기술력이 상당한 수준에 있는 거고 우리나라에 있는 개인 정보까지 이렇게 음성적으로 백도어로 가져가는 게 현실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도 일어나고 있는 네, 거기 때문에 미국에 저렇게 선거 개입 의혹을 수사한다는 거 우리나라한테 굉장히 반면 교사 삼아가지고 우리도 조사할 필요가 있다. 아직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예, 제 잠깐 짧게 네. 제가 마무리 지으면 우리 이준 대변인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제가 21대 가방이 있으면서 이 문제를 그렇죠. 지속적으로 제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래도 조금 하나 막은 것은 CCTV 관련해서 지금 이제 관리 주체가 뭐 CCTV뿐만 아니라 다른 ICT 관련된 기기도 이런 어떤 사이버 보안 관련해서 공공 부분은 국정원에서 그리고 민간 부분은 지금 가기부 산하 기사라고 해서 인터넷 진흥원에서 맡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런 어떤 신뢰성 어떤 문제를 계속 제기했고 신뢰성 테스트를 반드시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지금 CCTV 분야는 국정원에서 이제 신뢰성 테스트를 함으로써 백도어가 설치된 중국산 CCTV를 원천적으로 차단을 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를 들면 그 좀 전에 말씀하셨던 전방 부분에 있던 CCTV도 다 이제 국내산으로 바뀌게 되고 그래 됐는데 나머지 민간 부분 CCTV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중국 관련된 기업들의 경쟁력이 어마어마하게 올라왔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가정에서 쓰고 있는 지금 현재 로봇 청소기 작년에 43%를 증가한 로봇락 같은 회사도 중국 회사죠. 그다음에 우리 서울 시내에 아파트 엘리베이터 TV 자세히 보시면 이제 포커스 미디어라는 회사인데요. 거의 90%를 우리 서울 아파트 엘리베이터 TV를 장악하고 있는데 그 역시 이제 중국 회사입니다. 수없이 많습니다. 그런 어떤 회사들도 역시 백도어가 설치돼서 우리의 어떤 개인 프라이버시 데이터가 유출될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많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합리적으로 이런 것을 좀 통제를 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 데이터 어떤 주권에도 관련이 되고 또 관련된 우리 국내 산업 보호도 관련이 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지금 손을 놓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관련된 부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WTO에 어떤 문제가 안 되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어떤 규제를 통해서 데이터 주권 더 나아가서는 국내 기업 보호도 철저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아니 이러한 회사가 다 중국 민간 회사인데 이게 뭔 상관이냐 하시면 안 되는 게 제가 중국에 있는 엄청 큰 로펌에 가봤어요. 이름을 말할 수 없는데 한 변호사 수 300명 이상이 되는 로펌입니다. 중국에 있는 엄청 큰 로펌이어서 갔더니 어떠한 방이 하나 있어요. 그 방이 좀 괜찮은 방이 있어서 저기는 뭐 대표가 근무하는 거냐 했더니까 아니다. 저기는 공산당 우리 지부장이 있는 곳이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중국이란 나라는 그런 나라입니다. 지금 홍석준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그러한 회사들 혹은 뭐 제시했던 그러한 CCTV 회사들이 중국의 대기업이잖아요. 우리나라 치면 뭐 삼성, 롯데, 하나 같은 대기업인데 그 건물 본사 혹은 또 지점마다 공산당 사무실이 들어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공산당에 있는 간부가 와서 업무 지시를 뭐 본격적으로 하진 않겠지만 이분 감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지시도 내릴 수 있겠죠. 그러한 구조가 중국 사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민간 기업이 들어와 있는 거 아니냐? 틱톡은 중국 민간 기업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다음 원픽 넘어가겠습니다. 네.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